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이 이렇게 다양한 색 우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한낮 폭우가 쏟아졌지만 매주 거르지 않는 수요 시위입니다. 마주 앉은 소녀상에도 빗물이 흐릅니다. 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강경했던 아베 전 총리가 숨진 뒤에 우리 정부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조문하면서 이 두 나라 관계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기시다 총리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매듭 푸는 데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사망한 일본 전직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8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중 7번 조문단을 꾸렸는데 2번은 외교장관을, 4번은 주일대사를 조문대표로 보냈습니다. 2000년 쓰러진 오부치 전 총리 장례엔 관계가 막역했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 조문단을 받은 한국 전 대통령 장례는 모두 3번. 일본 정부는 전직 총리, 전 중의원 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조문 대표로 보냈습니다. 일본이 보낸 사절단에 비하면 이번 한덕수 총리 파견은 파격적 대우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간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일본 보수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일본은 적극적이다. 반면 민감한 문제에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압승 뒤 기시다 총리의 신속한 개헌 추진 발언에 외교부는 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계의 발언을 한 것과 대조됩니다. 원칙들을 내던지는 그런 관계 개선이 될까 좀 두렵습니다. 미래의 후과를 남기는 방식의 해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제징용 기업 현금화라는 시급한 문제에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